우리 학교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영대회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성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행인부 전달합니다. 처럼 안 되죠.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이거.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나온 건데. 네, 학교에서 나오신 분만 찍고 저희가 합의된 분은 저분 한 분밖에 없어요. 백석 헌법은 그 분산은 평처럼 올라갔죠.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은 9조 6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발생하는데요. 이 돈을 정확히 어떻게 노동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하에 대통령으로 그 가산 범위를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의 정도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 이 법이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능력의 실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셨는데 제대 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인내심과 헌신성 등의 덕목을 키웠으므로 이는 공무원의 능력에 적합한 자질을 키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대 군인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공무원 능력에 비추어 보더라 타당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능력주의에 부합한다고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위원팀. 보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 증진에도 있습니다. 제대한 군인 중 비록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수고스러움을 국가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군인들의 사기가 진화될 것입니다. 네, 12초 남았습니다. 위원팀. 네, 시작하세요. 말씀하세요. 먼저 비제대 군인들인 99%가 그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데에도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자유토론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최후주장 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마지막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위원팀부터 최후주장 해주세요. 위원팀의 최후주장 잘 들었고요. 합헌팀 최후주장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분당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3조 5조에 명시된 국가 안보와 보위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현재 2년 동안 헌법 15조 12조 1항에 명시된 신체적 자유를 비롯하여 많은 자유를 제한당하고 고된 병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20대 2년간의 시간을 상실한다는 것은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와 25조 공무 감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도 헌법 32조 1항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 가산점제를 통한다면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병역에 의무를 지는 수고로움에 대한 인정을 통해 국군들의 사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39조 2행에 따라 기회 비용에 대한 산실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목포제 등을 통한다면 헌법 제11조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다른 대안이 없는 현 상태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법적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며 결국 군 간사점제는 국민 전체의 모든 권리, 가치에 기반이 되는 국가 보위의 실현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서경미 영관님이 헌법재판소 몸담고 계시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다고. 네, 제가 순서는 어떻게 제가? 네, 순서는 답은 저 합헌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합헌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평등권 침해 여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남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군필 여부가 있다는 차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미필자의 대부분 90% 이상이 지금 남성이 하나요? 병역을 부과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에 이제 장애가 있는 남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고 건장한 자격 조건이 되는 남성으로서 그 의무를 실현하는 것인데, 만약 여성이나 장애인들 분들을 차별을 예를 들으신다면 애초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네, 또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의 양성 차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인정할 수 있으나 남성의 병역의 의무와 비슷하게 여성에게는 출산과 이런 의무 혜택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는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보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도 저희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만점에 3%, 법에 나와 있듯이 만점에 3% 또한 5% 이하의 시행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4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아시겠어요? 네, 4초 드릴게요. 제대군인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들이 군 복무기간 중 상시한 기회비용을 보상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팀에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저희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는 만점을 기준으로 3점에서 5점 정도로 각 과목별로 주고 있는 제도였는데요. 여러분 찬성하는 입장은 군인들이 그에 합당한 의무를 졌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힘든 군대 생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저희 입장도 힘든 군대 생활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군대 상황을 살펴보면 복지 부족과 인권 탄압, 그리고 적은 월급으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으로 보상심리로 보상이라는 입법 목적에 찬성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자가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온 국민 중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군 제도가 소수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과 장애인들의 기회를 뺏는다는 것은 그 소수만 해당되는 것인데 어떻게 여성과 장애인의 기회를 뺏는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친구들, 역할 맡은 친구들이 한 번씩 얘기해야 돼요. 먼저 그것에 앞서 1998년 사례에서 아까 합헌 측에서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점인데도 탈락하는 모순 사례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가산점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지만 실9급 시험인 경우 합격률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의 질문 1%의 소수가 어떻게 그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장교나 하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장교와 하사가 일반 사병에 비해서 월급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점 이상, 그리고 소수점 장락, 그 작은 차이로 떨어지는 시험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 작은 차이가 장난을 거르는 그런 시험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크나큰 혜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은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직접적인 혜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군대에 대한 반감이나 좀 더 보상심리 이런 것이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열악한 군인 근무 환경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점은 물론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 측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이고, 예산을 늘리려면 세금을 또 걷어야 되는데, 또 세금을 또 걷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에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사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 여성들도 ROTC 제도를 비롯해서 실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상당히 많은 경로로 가산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분 지금 시계 체크하고 합헌팀부터 계속 이어서 자유토론 시작할게요. 네, 합헌팀 자유토론 시작해주세요. 먼저 한 가지 짚고라고. 될까요? 왜 인터넷상에서만 실명제가 그토록 지금 여러분 격렬한 논쟁을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30초 만에 여러분들 논리를 보는 거죠. 논리적 상황. 네, 지금 스마트폰 등의 여러 정보 매체 그리고 모든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서 인터넷이란 공간이 가장 대중들에게 개방되고 아주 널리 이용되는 장소로 쓰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인터넷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그 법이 합헌으로 판단된 이후에 경제 민주화가 이룩됐고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됐기 때문에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실명제가 많지만 인터넷이 그만큼 큰 파급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금융실명제는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 법무부에서 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례 2개가 있는데 위헌만 난 게 아니고 2008 헌마 324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상황에서의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인터넷에서 실명제를 요구하는 것은 확산의 효과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어렵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양쪽이 아주 논리적인 답변을 잘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잠깐만 시간을 사회자님. 네, 지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끝. 그럼 저부터 제가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이면서 이 결선에 못 오는 팀은 저를 영영 보지 않겠죠. 저는 정말 오히려 결선에 진출 안 하는 팀이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팀 정말 최고의 기량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양쪽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들어주시는데요. 네. 아까 전에 우리 그랬거든요. 셋, 둘, 하나 하면 제가 불편한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셋, 둘, 하나를 외치면 어느 한쪽만 팻말이 서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결정하셨죠? 네. 시작. 셋, 둘, 하나. 혜선팀. 개인 인터넷 실명제에도 충분히 빈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글을 올리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그 글을 올린다면 그 개인정보를 추적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인터넷 실명제가 없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어떠한 사람이 그 위법한 글을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올렸다면 그 사람을 추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합헌측에서는 그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유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도 나중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나 두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약자, 소수자들을 위하여 익명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합헌측께서는 자율적 통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후 처리를 통해서도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바인데요. 아까 추가 설명을 부탁하셨죠? 이렇게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글을 올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그 주민등록증을 소지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사는 것을 방지하거나 그런 범법행위들을 검지하기 위함인데 그것도 모든 미성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발언이라 생각하고요. 소수자들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아까 입론하실 때 국가 정책 결정에 소수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나 여론의 신뢰성이 더 필요한 거지 그것이 만약에 실명제가 없다면 특정 시민단체의 조작인지 아니면 어떤 한 명이 다수의 댓글을 쓴 것인지 그것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팀.